오늘 국회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도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도시 지정에 강릉, 춘천, 원주시가 신청한 가운데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정기항로 취항 계획이 알려지자 동해시가 기존 항로와 비슷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난 덕망 있는 이들을 기리는 미풍양속인 무후제가 도내 60여 곳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활성화를 촉진하는 문화도시를 내년에 지정합니다.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 등 세 도시가 신청했는데 현장 실사 등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문화도시 현장 실사단이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인 서부시장과 강릉 대도오브 관아 등을 둘러봤습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러낸 저력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시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도시 조성이 목표입니다. 강릉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정체성을 우리 도시 재생 사업과 연관시켜서 같이 강릉시가 도시재생과 문화도시가 접목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해마다 5곳에서 10곳까지 문화도시를 지정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에는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내 첫 문화도시 지정에는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 등 3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자율형, 춘천과 원주는 사회문화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예비사업 추진 지자체가 결정되고 내년 하반기에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국내 첫 문화도시 선정에 도내 지자체들의 성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강원도 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첫 포문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향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라는 지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쓴 예산이 최근 3년간 140억 원으로 전국 최고인데 반해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활용률은 전국 꼴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기초학력 신장 보장 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이 27.7%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민 교육감은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안 좋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학력 평가는 안 하면서 주요대 진학률은 왜 관심 두냐는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가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가 이런 수치는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요 대학의 진학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이렇게 좋게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여기 저 학력은 낮은데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은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 하신 말씀하고 지금 저 답변하신 거하고 맞는 말씀이신가요? 이외에도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문제와 초중고 통폐합에 따라 통학 거리 연장 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후제라는 재래의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난 덕망 있는 이들을 기리는 제사인데 도내 60여 곳에서 무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성껏 술을 따라 올리고 절을 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경건하게 제례를 진행합니다. 과거 좋은 일을 많이 해 존경받았지만 후손 없이 죽은 이들을 기리는 무후제입니다. 1953년 삼처급 당시 무후자 50여 명의 비석을 남산에 세우고 한꺼번에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삼척 시내에선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이 한 해씩 돌아가며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의 어떤 그 얼을 기리고 또 유덕을 본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시 4개 동과 5개 읍면을 비롯해 도내 60여 개 마을이 무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후제는 3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로 그 경종조에 보면 무한 그 왕자와 공주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무후제를 지내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에만 그렇게 또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아마 강원도 사람들의 인심이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았나라는. 이웃 간의 정과 예절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지만 전통 미풍양속인 무후제는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북방 항로 집중 취재 2번째 시간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정계항로 취항 계획이 알려지자 동해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에서 운항하는 이스턴 드림5 항로와 비슷해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반발하는 건 현재 동해항에서 운항 중인 북방 항로와 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취항한 이스턴 드림호는 13,000톤급 화객선으로 일본 사카이 미나토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 항로와 비슷한 항로가 추가되면 동해항과 속초항이 서로 피해만 볼 거라는 겁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국제회리가 취항하면 가다 경쟁으로 공멸할 수 있으므로 강원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 도시의 공생의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013년과 2014년 동해항과 속초항에서 북방 항로를 동시에 운항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봤습니다. 취항 이후 2012년까지 수송 실적이 매년 늘었던 동해항 이스턴 드림호는 이듬해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102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루비노를 오가던 뉴블루 오션호도 같은 기간 120억 원의 적자를 내고 결국 운항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선사의 항로가 중복되지 않게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속초항의 북방 항로는 항만시설 보수 등을 마치는 대로 러시아 자루비노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BS가 블라디보스톡을 다니는 상황에서는 갤럭시 크루즈 신규 항로 면허가 나더라도 블라디보스톡은 안 들어간다. 강원도의 주장대로 항로 경쟁은 없을 것인지 동해시의 주장대로 출혈 경쟁이 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법이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네,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접할 수 있는 강원 진로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94개 부스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법복을 입고 미니 재판정에 올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기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심원 회의를 마친 후 10분 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버스 안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지만 법조인의 미래가 엿보입니다. 다른 한쪽에선 드론 날리기가 한창입니다. 드론 조종사와 VR 가상현실 체험은 특히 호응이 좋습니다. 메이크업 분장도 해보고 목공 아트, 드론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고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진로 설계를 도울 강원 진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특성화고가 참여해 9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마련한 부스는 진학을 고민하는 중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총기들이나 이런 많은 학생들이 자주 볼 수 없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옴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진학하려는 희망을 보인 학생들도 많이 보여서 전문가가 상주한 12개 상담실에서는
1대1 진로, 진학 상담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원래 수학 교수와 교사의 직업 그런 길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수학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이쪽 길로도 가는 걸 생각해 보고 있고.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강원 진로 박람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설악산 등 높은 산간 지역에 1에서 3cm의 첫눈이 내리고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3일 설악산 고지대와 산간 지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4도 낮아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지난 7월 이병선 전 속초시장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김철수 속초시장의 수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속초경찰서는 허위사실공표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철수 속초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모 광고업체 대표가 이전 시장 때문에 숨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 2015년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선과 삼척으로 이어지는 제천 영월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 영월 구간은 오는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타당성이 입증되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제천 영월 구간은 지난 1월 국토부의 심의는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심사에서는 탈락했으며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MBC 강원 영동 창사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청소년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서 홍천여고 학생들이 제작한 원콜 어웨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MBC 강원 영동 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출품된 26편에 대한 조회수 집계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홍천여고 김채은 학생팀이 대상을, 사북중학교 미디어 동아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은 만천초등학교 조병훈 학생과 3일고등학교 방송부가 차지했고 인기상은 홍천여고 김은아 학생팀이 받았습니다. 동해시는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맞아 동해안 등 지역의 기반 시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시가 건의한 사업은 동해안과 묵호항의 남북 해운 합의서 포함, 동해안과 북한 항만을 연결하는 전개항로 개설, 대북자원 반출입에 동해안과 묵호항을 활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동해시는 이번 건의에 앞서 지난 8월 북한의 자원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과 콜드체인 활성화, 남북 필드 하키팀 공동 전지 훈련을 건의했습니다. 태백시 청원사에 안치된 함태탄광 순직 광원들의 위패가 무더기로 사라져 유가족들이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순직 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는 함태탄광 순직 광원들의 위패 148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7월 청원사에 상주하던 승려들이 떠나면서 사찰내 CCTV 화면도 삭제해 위패가 언제 어떻게 도난당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